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워포인트 MVP 문쌤 채널의 문쌤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슬라이드쇼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실행하시고 나서 파일 탭에서 새로 만들기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추천 검색어를 클릭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기하학적 프레젠테이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기 단추 클릭하시고 도움말 창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다가 뭘 만들 건 아니고요. 이미 만들어진 슬라이드를 가지고 슬라이드 쇼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슬라이드 쇼 탭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모든 기능을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자주 사용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쇼 탭은 슬라이드 쇼 시작, 설정, 모니터 이 세 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 시작 그룹에는 처음부터 현재 슬라이드부터 온라인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쇼 재구성 등의 메뉴가 있는데, 가장 앞에 있는 처음부터는 말 그대로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 쇼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번 슬라이드에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3번 슬라이드를 편집 중이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를 클릭하시면 슬라이드 쇼는 1번 슬라이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ESC 키를 눌러주시고, 그러면 현재 슬라이드부터는 당연히 내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그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 쇼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3번 슬라이드죠. 현재 슬라이드부터를 클릭하시면 3번 슬라이드부터 슬라이드 쇼가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프레젠테이션은 회원가입도 되어 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거의 쓰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능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슬라이드 쇼 재구성을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쇼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파워포인트 파일,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개의 슬라이드 쇼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 쇼 재구성 단추를 클릭해 보시면 쇼 재구성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예를 들어서 현재 총 12개의 슬라이드가 들어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1번, 3번, 5번, 7번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재구성한 쇼에 있는 슬라이드가 4개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 단추를 클릭하시고 쇼 보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끝. 전체 슬라이드는 12개지만 방금 슬라이드 쇼 재구성에서 재구성한 그 쇼에는 4개의 슬라이드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선택한 슬라이드만 슬라이드 쇼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한번 재구성한 슬라이드 쇼는 슬라이드 쇼 재구성 단추를 누르시고 재구성한 쇼 1이라는 이름으로 자동 저장이 됩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슬라이드 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전체에 관한 소개라고 했을 때 이 안에 마케팅팀, 총무팀 이런 식의 소개가 나와 있다면 해당 팀에 대한 소개만 클릭해서 쇼를 재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파일은 하나지만 그 안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슬라이드 쇼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쇼 재구성 메뉴를 통해서 편집도 할 수 있고 제거도 할 수 있고 또 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사용되는 기능이니까 한 번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슬라이드 쇼 설정입니다. 이 단추를 누르시면 쇼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기능은 슬라이드 쇼 탭이나 실제 슬라이드 쇼 할 때 대부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인 단추 클릭해 주시고, 다음에 보실 게 슬라이드 숨기기입니다. 슬라이드 숨기기 기능은 말 그대로 이 가운데서 내가 편집 중이거나 아니면 나한테는 필요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또는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슬라이드를 숨겨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맨 뒤에 보시면 현재 이 페이지에서는 슬라이드와는 상관없는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슬라이드 숨기기 단추를 눌러서 이 슬라이드를 보이지 않게 해주는 거죠. 보시면 번호에 이렇게 사선으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의 미리 보기도 약간 흐리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번 슬라이드 클릭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숨기기 돼 있죠. 자, 그러면 현재 회사 소개라고 하는 페이지 슬라이드 숨기기를 했습니다.
자, 1번 슬라이드부터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클릭하고 하나, 둘, 셋, 넷. 회사 소개 페이지는 슬라이드쇼에 나타나지 않고 제품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죠. 이런 것처럼 나한테는 필요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페이지,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슬라이드 숨기기 기능입니다. 다음은 예행 연습입니다. 예행 연습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금 슬라이드쇼를 할 때 각 슬라이드마다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전체 발표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것들을 연습해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한 후에 예행 연습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왼쪽 위에 이렇게 시간이 나타나는데 두 개가 지금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엔터키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왼쪽 편에 있는 시간은 0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시간은 전체 슬라이드쇼 시간이고 왼쪽에 있는 시간은 현재 내가 보고 있는, 보여주고자 하는 슬라이드 페이지의 실행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엔터키를 눌러보시면 왼쪽에 있는 시간은 초기화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슬라이드쇼가 얼마나 걸릴지, 실제 발표 현장에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체크를 해서 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예행 연습 기능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ESC키를 눌러주시면 슬라이드쇼에 걸린 시간을 표시하고 이 시간을 저장할지를 물어봅니다. 여기서 아니오를 누르면 그냥 다시 하실 수가 있고요. 예 단추를 눌러주시면은 슬라이드쇼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예행 연습을 한 그 시간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제가 지금 클릭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예행 연습 때 했던 그 시간이 적용돼서 자동으로 슬라이드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행 연습은 예행 연습이고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실 경우에는 설정 그룹에서 시간 사용의 체크 표시를 해제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행 연습에서 각 시간마다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됐는지를 확인하시려면 보기 탭에서 여러 슬라이드 보기를 클릭하시면 각각의 슬라이드 아래쪽에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보시고 시간 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슬라이드쇼 탭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슬라이드쇼 녹화라는 것은 주로 온라인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요한 부분이 이제 바로 이 모니터 그룹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어서 모니터가 자동, 기본 모니터, 모니터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동을 선택하시면 슬라이드쇼에 적합한 화면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고요. 기본 모니터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기본 모니터로 설정한 그 모니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니터 2는 또 다른 모니터에 표시가 되게 합니다. 만약에 실시간으로 편집을 하면서 슬라이드쇼를 보여주고 싶으면 보통 모니터 2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쪽 모니터에서는 편집이 가능해지고 한쪽 모니터에서는 슬라이드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노트북으로 하실 경우에는 이게 프로젝터가 될 수도 있겠고 대형 텔레비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발표자 보기 사용입니다. 이것은 체크 표시를 하시면 슬라이드쇼를 했을 때 현재 여러분께는 제가 한 화면밖에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화면을 옮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발표자 보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 편에는 현재 표시 중인 슬라이드가 나오고요. 아래에는 전체 슬라이드의 현재 페이지 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누르면 하나씩 진행이 되고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하나씩 전 단계로 갑니다. 이것은 애니메이션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다음 슬라이드가 미리 나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얘기해야 할지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중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슬라이드 노트가 이 아래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펜 및 레이저 포인트 도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현장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모든 슬라이드 보기, 확대, 그 다음에 슬라이드 쇼를 검정으로 설정 취소합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옵션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표자 보기를 사용하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슬라이드 쇼를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로 노트북으로 프로젝터와 연결했을 때 많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닫기 단추를 클릭하시면 슬라이드 쇼가 끝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슬라이드쇼와 관련된 모든 기능이 이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온라인 프레젠테이션에 관련된 것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외의 기능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슬라이드쇼 탭은 파워포인트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슬라이드를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슬라이드쇼를 주위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슬라이드쇼 탭의 기능은 정확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리 장비 같은 것들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더더욱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오늘 슬라이드쇼 탭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